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와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 처리할 경우 그 보상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다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 기준이 좀 다른데요. 이것을 전부 설명하려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 기준을 비교하기 전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또는 다쳤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인적손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물건이 손상된 경우 이러한 것을 물적손해라 하고, 이러한 인적손해에 있어서 손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물적손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이 인적손해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손해 3분설이라고 하여 다룹니다. 손해 3분설이라는 것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인데요. 일단 정신손해, 그 다음에 적극손해, 소극손해 이렇게 구성합니다. 정신손해는 흔히 위자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손해라는 것은 사고로 직접 가해진 손해, 치료비나 장례비가 대표적입니다. 소극손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업손해, 그리고 장애를 입음으로써,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는데, 이 감소분에 따른 장래 일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분,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소극손해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해가 크게 이렇게 정신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소송상으로 갈 경우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우리 법원에서는 사망할 경우 기준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자료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2016년에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산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별 가중 위자료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특별 가중 위자료라는 것은 사람을 사고를 내놓고 도주한 경우, 그 다음에 음주나 약물운전 등으로 그 행위불법에 아주 악성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등 아주 그 행위자에게 비난 가치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두 배로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억 원을 2배로 가중하게 되면 2억 원이죠.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행위불법이 낮은 경우에는 그 위자료를 반으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1억 원을 반으로 감액하면 5천만 원이죠. 이를 각각 법원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은 법원은 그에 꼭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자료가 법원마다 좀 다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이 특별가중 위자료라는 것은 기준 위자료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금전적으로 한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도입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보험회사에다가 그 돈을 물린다면은 이는 곧 보험금이라는 거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관상 지급기준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의 경우 만 65세, 정년을 만 65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은 5천만 원, 그 미만이면 8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즉 늙거나 젊거나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의 정도를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죠, 전혀. 단지 보험 정책상의 이유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적극손해, 장례비나 치료비 등이라고 말했죠. 이 중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치료비를 모두 주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소송상이든 약관상이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비는 우리 보통 법원에서는 7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500만 원입니다. 이제 손해 중에 끝으로 소극손해,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우리 법원에서는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상에서는 8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85%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았다, 또는 소송으로 갈 경우에 비용이 발생한다 등의 이유가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제 끝으로 상실수익. 이 상실수익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부상이나 후유장애의 경우에 좀 다른데, 부상이나 후유장애는 사망을 기준으로 감액을 합니다. 지금 사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활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공제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그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3분의 1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가능하다면은 그 입증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상실 수익에 대한 소득감수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중간 이제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호프만 방식, 달리법이라고 하죠. 달리법을 취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 즉 복리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은행권에서는 대부분 다 이 복리법인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달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그 계수가 240개월이죠. 240개월이 넘어가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프만 계수인 달리법은 최대 계수 적용을 240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240이라는 수치, 단순히 그냥 월급을 합산할 때 아무리 나이가 젊고 정년까지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20년 이상의 월급 합산 이상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달리법 계산 하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점에 한번 참고해 두시고,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정년까지 40년이 남았는데 왜 월급을 다 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래 시대의 수입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그 계산한다는 점에서 현가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가산정을 했을 경우에 중간이자를 모두 뺍니다. 이 빼는데, 이 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단순히 월급을 더했을 경우에 최대 240개월분 이상을 받으실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망했을 경우에 3분의 1도 공제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